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학의 창을 열어봅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이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하상 변호사가 오늘 자격정지 감치 조치를 당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진관 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때 그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었습니다. 동석을 요청했을 때 그 요청한다는 이유로 누구냐라고 묻더니 변호사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방청권이 있냐라고 했습니다. 없다라고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다라고 했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나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호인으로서 여기 신청을 한다, 신뢰관계인을 신청한다, 동석을 신청한다라고 하니까 감치 명령하겠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결국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 그때 감치 명령에서 이하상 변호사와 권오현 변호사 두 분이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공무집행 방해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은 다른 판사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판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순간 이진관이 법정에 경위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바로 감치명령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을 보면 판사가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판사가 재판도 하는, 그래서 보통의 경우 감치명령에 관해서 판사가 혼자서 다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판사가 판사 역할만 해도 바쁜데 이제는 경위 지휘까지 맡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하상 변호사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구치소로 감치명령을 받고 이송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2명이었는데 권오현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아서 이하상 변호사만 감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권오현 변호사를 특정하지 못해서 키 크고 안경 낀 사람 이런 식이었습니다. 키 크고 안경 낀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감치명령이 집행된 시간은 오후 4시 정도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자격정지 변호사인 유성수 변호사하고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소란을 일으킨 바가 없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막 떠들고 난동 부리고 하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을 했는데 그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감치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고유 권한이고 이걸 법정 소란을 구실로 변론권 행사도 방해하고 있는 조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행정지입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합니다. 감치명령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감치명령을 했는데 이진관은 지난번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거기에 8년을 더 얹어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자입니다. 좌파 진영의 핵심 인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오늘도 이 재판이 끝나오기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법정 경위 10명을 데리고 법정에 와서 판사가 퇴정하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라 하고 난 뒤에 감치명령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경위 10명 정도가 와서 붙들어가니까 이하상 변호사가 지금 구치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법정이 언제부터 순식간에 끌고 가는 곳이 됐는지 참으로 시대가 빠릅니다. 이걸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재판이 없고 그야말로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변호사가 말을 못하도록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했다고 해서 감치하는 상황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 직접적인 피고인은 아니지만 증인으로 갔습니다. 한덕수의 증인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갔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이라고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옆에 가서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관계인을 신청한다고 하니까 이진관은 보통 신뢰관계인은 변호인 중에서 피고인만 신청할 수 있다. 증인은 안 된다. 이런 구실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감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까지 변호사들에게 감치명령을 내려서 사실상 공포를 살게 하는 이런 조치가 대한민국에 있는가? 이게 법치국가인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법치국가라더니 법보다 기분이 먼저인 나라가 된 것 같아 더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과 관련해서 사법부가 자기가 기소를 하고 재판하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변호사까지도 완전히 감치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감치명령이 15일이니까 이하상 변호사와 본의원 변호사가 똑같이 15일입니다. 본의원 변호사는 오늘 법정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고,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번에 감치명령을 한다고 했는데 감치명령이 실패하고 석방된 것 아닙니까? 사람을 특정하지 못했으니까요. 어디에 사는 누구 이름,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무조건 감치명령한다고 하니까 서울구치소에서도 특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어넣을 수 없다고 해서 지난번에 석방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쭉 찾아서 인적 정보를 알고 이하상이 어디 살고 이름이 무엇이고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가지고 오늘 감치명령을 집행했다고 하니까 이게 보복이 아니면 뭔가? 보복이 아니면 뭔가?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진관 판사를 비판했다고, 비난했다고.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감치명령을 집행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법정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비판을 들으면 반박을 해야지 감치부터 하는 건 참으로 효율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변호사까지도 잡아넣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격정지 변호사들도 긴급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 안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된다고 합니다. 감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뢰관계인에게 이런 식으로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감치한다면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입니까? 그러니까 이진관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자의 재판은 하나마나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도 이 자의 재판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자는 이름을 부를 때부터 김용현, 윤석열 이런 식입니다. 피고인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윤석열이가 그렇게 했다, 김용현이가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재판을 할 때도 눈물을 찍듯이 이렇게 하면서 내란이다, 비상계엄은 바로 내란이다 이렇게 몰아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일반 국민들이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상계엄은 국회가 해제를 결의해서 해제된 겁니다. 국민들이 막은 것도 없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고 바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비상계엄에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앞장서고 있는 게 이런 판사들이니까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완전히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가 그곳에서 잘 견뎌내고 또 국민들께서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